어머니, 제발요. 애 키우는 건 제 일이에요. 구시대적인 간섭은 그만해 주세요. 다연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시우가 저렇게 울고 있는데 당신들은 내 마음을 전혀 이해 못해.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나는 걸 가만히 볼 순 없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김정자입니다. 58세 평범한 주부이자 할머니죠. 방금 들으신 그 격앙된 목소리들. 그건 바로 제 가족의 이야기예요. 평화롭던 우리 가정이 어떻게 이런 아픔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난관을 헤쳐나갔는지 들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혈연으로 맺어진 단순한 관계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일까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화가 날 수도 있고 눈물이 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여정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라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봄바람이 살랑이던 어느 날이었어요. 창밖으로는 벚꽃 잎이 하늘거리며 춤을 추고 있었죠. 그 아름다운 광경과는 대조적으로 우리 집 아래층에서 손자 시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애기가 좀 보채나 보다 하고 넘겼어요. 아이들은 원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울음소리는 점점 커져갔어요. 마치 작은 폭풍우가 집안을 휩쓸고 지나가는 것 같았죠.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손자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제 가슴도 함께 아파오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만 쉬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안감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죠.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답답함. 그 순간의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여보, 시우가 왜 저렇게 우는 걸까요? 남편이 걱정 가득한 눈으로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죠. 글쎄요. 다연이가 알아서 하겠죠. 우리가 너무 간섭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며느리 다연이를 믿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시간이 흐를수록 시우의 울음소리는 더욱 처절해졌어요. 제 마음도 점점 무거워졌죠. 다연이가 얼마 전 고혈압으로 쓰러진 적이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과 함께 위층으로 올라가기로 했어요. 그 결정을 내리는 순간 제 가슴은 마치 돌덩이처럼 무거워졌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계단을 오르면서 저는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다연이가 아프진 않을까? 시우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리고 혹시 우리가 너무 간섭하는 건 아닐까? 이런 복잡한 감정을 안고 우리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위층으로 향했답니다. 위층 현관문 앞에 서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마치 10대 소녀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우리 부부는 충격적인 광경과 마주했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모든 것이 정지된 듯 했죠. 거실 한가운데에는 다연이가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제가 알던 며느리와는 너무나 달랐죠. 다연이는 게임에 완전히 몰두한 채 헤드폰을 끼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고 주변의 모든 것을 차단한 듯 했어요. 마치 이 세상과 단절된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그 옆에는 제 가슴을 찢어놓은 광경이 있었어요. 시우가 분유범벅이 된 채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작은 몸이 울음으로 떨리는 모습을 보니
제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시우의 얼굴은 울음 때문에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다연아, 제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다연이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죠. 게임 소리에 묻혀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일부러 무시한 걸까요? 그 순간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무력감을 느꼈어요. 결국 남편이 다가가 다연이의 어깨를 톡톡 쳤어요. 그제서야 다연이는 우리를 알아챘죠. 헤드폰을 벗은 다연이의 표정은 놀람과 당혹감, 그리고 약간의 짜증이 뒤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님, 왜 오셨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 육아 방식을 존중해 주세요. 다연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마치 얼음 조각으로 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너무나 믿기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우리 며느리가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손자를 이렇게 방치할 수 있을까? 수많은 질문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 순간 저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깊은 슬픔을 동시에 느꼈어요. 하지만 그 감정들을 억누르고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죠. 다연아, 시우가 많이 울고 있어. 무슨 일 있니? 다연이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어요. 그냥 좀 보채는 거예요.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차분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죠. 다연아, 아이가 저렇게 울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둘 수 있니? 이 말은 다연이의 방어벽을 더욱 높였어요. 그녀의 눈에서 반항심이 번쩍였죠. 어머니, 제발요. 애 키우는 건 제 일이에요. 구시대적인 간섭은 그만해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게 정말 우리 며느리가 맞나 싶었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아팠어요. 남편은 묵묵히 시우를 안아 달래기 시작했어요. 그의 눈에도 실망감이 가득했죠. 우리는 서로 말없이 눈빛을 교환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은 깨져버렸고, 우리는 예상치 못한 폭풍의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죠. 결혼 준비 때부터 다연이와의 관계는 순탄치 않았어요. 특히 혼수 문제로 인한 갈등이 가장 큰 상처로 남아 있었죠. 그때를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아파요. 사돈 측에서 혼수 비용을 모두 우리에게 떠넘겼을 때 다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지켜보기만 했죠. 마치 남의 일을 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때부터 며느리에 대한 실망감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날의 기억이 선명히 떠올랐어요. 사돈집 거실에 앉아있던 우리 모두의 모습이요. 사돈은 거만한 표정으로 말했죠. 우리 딸이 시집을 가는데 당연히 신랑 측에서 다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때 가장 아팠던 건 다연이의 반응이었어요.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자신의 부모님을 말리지도 우리 편을 들지도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다연이에게 우리는 그저 시댁일 뿐이라는 걸요. 하지만 그때는 새 색시라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믿었죠. 다연이도 점차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어갈 거라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때의 기억들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기억들은 지금의 상황과 겹쳐지며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다연이의 모습, 여전히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녀의 태도,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와 제 가슴을 무겁게 눌렀어요.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시우의 울음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마치 우리의 양심을 깨우는 경고음 같았어요.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은 우리의 고민만큼이나 흐릿했어요. 방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의 한숨 소리만이 간간히 들렸죠. 여보, 우리가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제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어요.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죠. 그래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혼란이 가득했어요. 우리 둘 다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보는 거였으니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했어요. 직접적으로 개입할 것인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것인지, 각각의 방법에 대해 열심히 토론했죠. 때로는 의견이 맞지 않아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갔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고민도 깊어졌어요. 이렇게 하면 다연이가 반발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시우에게 악영향을 줄 것 같고, 모든 선택에 리스크가 따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요. 마침내 동이 틀 무렵 우리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어요. 바로 홈캠을 설치하는 거였죠. 물론 이 결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아들 부부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죠. 과연 이게 옳은 걸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어요. 하지만 손자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조용히 홈캠을 설치했어요. 아들 부부가 출근한 후에 말이에요. 제 손이 떨렸어요. 마치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은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지만 시우의 울음소리를 떠올리면 이 결정이 옳다고 확신할 수 있었죠. 홈캠을 설치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제발 우리의 우려가 기우이기를. 제발 다연이가 좋은 엄마이기를.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만약 우리의 우려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그날부터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홈캠을 통해 본 현실은 우리의 최악의 상상보다도 더 끔찍했거든요. 홈캠을 설치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우리가 본 것들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매일 밤 남편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홈캠 영상을 확인했죠. 그리고 매번 우리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어요. 시우는 매일 혼자 울고 있었어요. 때로는 몇 시간 동안 아무도 돌보지 않은 채로 말이에요. 기저귀는 제때 갈리지 않았고 밥 시간도 불규칙했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다연이의 모습이었어요. 다연이는 대부분의 시간을 게임에 빠져 보냈어요. 헤드폰을 끼고 게임 속 세상에 빠져 현실의 아이는 안중에도 없는 듯 했죠. 때로는 친구들과 통화를 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들 민재에게 모든 걸 털어놓기로 결심했죠. 떨리는 손으로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재야, 엄마가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지금 집에 올 수 있니? 민재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어요. 네, 엄마. 곧 갈게요. 그 한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초조함에 손톱을 물어뜯으며 기다렸어요. 드디어 현관문 소리가 들렸을 때 제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어요. 민재가 도착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홈캠 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민재야, 이것 좀 봐. 영상을 보는 민재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눈의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는 걸 볼 수 있었죠.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아들이 매일 이렇게 방치되고 있단다. 민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보며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너무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민재를 안아주었어요. 그의 어깨가 흔들리는 걸 느끼며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죠.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껴안고 있었어요. 민재가 영상을 본 후 우리 가족은 큰 위기를 맞이했어요. 민재는 다연이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갔죠. 그들의 대화 소리가 아래층까지 들려왔어요. 매일 밤 우리는 그들의 싸움 소리에 잠을 설쳤죠. 여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 시우를 생각해봐.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당신도 나를 이해 못해. 나도 힘들다고. 다연이의 울부짖음이 이어졌죠. 그들의 대화는 점점 격앙되었어요. 때로는 물건이 깨지는 소리도 들렸죠. 매번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도 함께 깨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특히 심한 다툼 끝에 다연이가 울면서 방에서 뛰쳐나왔어요.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날 밤, 민재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죠.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잠을 자지 못한 게 분명해 보였어요. 엄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를 꼭 안아주었어요. 아들아, 우리가 함께 해결해보자.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사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민재는 그날 밤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다연이와의 관계가 어떻게 악화되었는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도 아팠어요. 어떻게 이 상황을 몰랐을까 하는 자책감이 들었죠. 다연이가 임신했을 때부터 달라졌어요. 민재가 말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호르몬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우가 태어난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민재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왜 진작 이 상황을 알아채지 못했을까? 왜 더 일찍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을까? 후회와 자책감이 밀려왔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민재야,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야.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묻어 있었죠. 과연 우리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다연이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 시우는 이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을까?
수많은 걱정과 의문이 제 마음을 무겁게 눌렀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는 이 난관을 반드시 극복해야만 했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다연이의 부모님, 즉 사돈이 찾아왔어요. 그들의 방문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죠. 어느 날 오후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문을 열었을 때 사돈 부부의 냉랭한 표정과 마주쳤죠. 우리 딸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사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돌았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폭발하듯 터져 나왔죠. 손주를 저렇게 방치하는 게 옳다고 보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답답함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사도는 눈을 부라리며 말했어요. 육아는 쉽지 않아요. 당신들은 이해 못하겠지만 우리 딸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 말에 제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어떻게 저런 행동을 최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이를 방치하고 게임에 빠져 있는 것이 어떻게 최선일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더 이상의 갈등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나서서 중재를 시도했어요. 모두 진정하시죠. 우리 모두 시우를 위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도는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연이를 데리고 가겠다며 위협했고, 결국 그날 밤 다연이는 시우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시우가 울면서 떠나는 모습, 다연이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무력하게 서 있는 민재. 그 장면은 제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었어요. 마치 우리 가족의 행복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집 안은 너무나 조용했어요. 시우의 울음소리도 다연이의 개임 소리도 없었죠. 그 적막감이 오히려 더 가슴 아프게 느껴졌어요. 다연이와 시우가 떠난 후 우리 집은 적막감에 휩싸였어요. 매일 밤 들리던 시우의 울음소리, 다연이의 개임 소리가 사라진 집안은 마치 영혼 없는 껍데기 같았어요. 그 적막함이 오히려 더 큰 소음처럼 느껴졌죠. 민재는 매일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한때 밝고 의욕 넘치던 우리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술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버티는 모습이었죠. 그의 눈에서는 생기가 사라졌고 말수도 현저히 줄었어요. 저와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밤마다 고민했어요. 때로는 서로를 원망하기도 했죠. 우리가 너무 간섭했나? 아니야. 우리는 그저 시우를 걱정한 것뿐이야. 이런 대화가 매일 밤 반복되었어요. 여보, 우리가 너무 심했던 걸까요? 어느 날 밤, 제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제 목소리에는 후회와 불안이 가득했죠.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우리는 시우를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났어요. 우리의 개입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 건 아닐까? 다연이의 마음을 더 멀어지게 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죠. 며칠 후, 민재가 술에 취해 들어왔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 말이죠.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요. 민재야, 이제 그만 일어나.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 있었죠.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서 오랜만에 희망의 빛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연이를 데려오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우리는 다연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로 했고, 그녀의 어려움을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우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한 걸음씩 양보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그 순간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가족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사돈집으로 향했어요. 마음은 무거웠지만 희망의 불씨는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죠. 차 안에서 우리는 서로 다짐했어요. 화를 내지 않고 이해하려 노력하자고요. 차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민재는 운전대를 꽉 잡은 채 말없이 앞만 보고 있었고, 저와 남편은 간간히 눈빛을 교환하며 서로를 다독였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우리의 마음은 폭풍 전야 같았어요. 사돈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이 마구 뛰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손이 떨렸죠. 잠시 후 다연이가 문을 열었어요. 그녀의 눈은 붓고 충혈되어 있었어요. 분명 밤새 울었던 게 틀림없었죠. 다연아,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걸 감출 수 없었어요. 다연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우리를 안으로 들였어요. 거실에는 사돈 부부와 시우가 있었죠. 시우는 울고 있었고 사돈은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할까? 다연이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모두 자리에 앉았고 긴 대화가 시작되었죠.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어요.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죠. 그때 시우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고 그 소리에 우리 모두 깜짝 놀랐어요. 다연이가 시우를 안아들며 말했어요. 미안해요. 엄마가 많이 힘들었나 봐. 그 말에 우리 모두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서로의 아픔과 어려움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시작된 거죠. 대화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다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다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육아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게임은 그저 도피처였을 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아팠어요. 왜 진작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죠. 다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눈물이 났어요. 민재도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나도 많이 부족했어. 일에 치여 너와 시우에게 신경 쓰지 못했던 것 같아. 사돈 부부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들도 딸의 행동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우리도 다연이가 걱정됐어요. 사돈이 말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다연이의 어려움, 민재의 고민, 우리의 걱정. 모두가 시우를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다연아, 우리가 너무 간섭했던 것 같아 미안해. 제가 먼저 사과했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죠. 다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민재도 다연이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여보, 나도 미안해. 앞으로는 내가 더 많이 도와줄게. 사돈 부부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우리도 미안해요. 다연이만 생각하다 보니 시우와 여러분의 마음을 몰랐네요. 그 순간 시우가 웃음을 터뜨렸죠. 마치 우리의 화해를 축하하는 것 같았어요. 시우의 맑은 웃음소리에 우리 모두 함께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는 희망,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었죠.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에게 변화가 생겼어요. 다연이는 육아에 더 열심히 임했고, 민재도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으려 노력했죠. 저와 남편은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도 필요할 때 도움을 주려고 했어요. 어느 날, 다연이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음식 준비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따뜻함이 퍼졌어요. 고마워, 다연아. 내가 많이 성장했구나. 민재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아빠, 오늘은 제가 시우 목욕시킬게요. 우리는 함께 시우를 돌보며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시우는 날이 갈수록 밝아졌고 웃음소리가 집 안에 가득했죠.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했던 건 아니에요. 여전히 작은 다툼이 있었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우리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했어요.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어요. 다연이의 직장 복귀 문제였죠. 다연이는 경력 단절을 우려해 빨리 복귀하고 싶어 했지만 시우는 아직 어렸어요. 여보, 나 다시 일하고 싶어. 어느 날 다연이가 민재에게 말했어요. 민재는 망설이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시우는 어떡하지? 이 문제를 놓고 다시 한번 가족 회의가 열렸어요. 의견은 팽팽히 맞섰죠. 저는 시우를 돌보겠다고 했지만 사도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자고 주장했어요. 다시 한번 우리 가족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어요. 거실에 모여 앉은 우리의 표정은 모두 무거웠어요.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어요. 다들 자신의 의견을 말해보세요. 우리 모두 시우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해요. 다연이가 먼저 말했어요. 저는 일하고 싶어요. 하지만 시우도 걱정돼요. 제가 나쁜 엄마인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죄책감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다연이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죠. 아니야, 다연아. 넌 좋은 엄마야. 단지 내 인생도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 민재는 고민에 빠진 얼굴로 말했어요. 나도 다연이의 꿈을 응원하고 싶어. 하지만 시우의 양육이 걱정돼. 우리가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 사도는 여전히 보육시설을 주장했어요. 요즘 어린이집은 정말 좋아요. 시우도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잘 자랄 수 있을 거예요. 남편은 조용히 듣고만 있다가 마지막으로 의견을 냈어요. 우리 모두의 힘을 합치면 어떨까요? 다연이는 일도 하고, 우리도 돕고, 필요할 때는 어린이집도 이용하고. 긴 토론 끝에 우리는 절충안을 찾았어요. 다연이는 재택근무를 시도해보기로 했고, 저와 사돈이 번갈아가며 시우를 돌보기로 했죠. 그리고 일주일에 2번은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했어요. 모두가 만족스러운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우리 모두가 양보하고 노력하기로 한 결정이었어요.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죠. 다연이의 재택근무가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죠. 다연이는 열정적으로 일했고 저와 사도는 열심히 시우를 돌봤어요. 시우도 어린이집에 잘 적응하는 것 같았고요. 하지만 곧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다연이는 일과 육아 사이에서 점점 지쳐갔고 시우는 엄마의 관심을 더 원했죠. 저와 사돈도 점점 체력적인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다연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여보, 나 이렇게는 안 되겠어. 일도 제대로 못하고 시우도 제대로 못 봐. 민재는 다연이를 안아주며 달랬어요. 우리 함께 해결해보자. 포기하지 말고.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다연이의 업무 성과는 떨어졌고 시우는 점점 예민해졌죠. 가족 모두가 스트레스에 시달렸어요. 상황이 계속 악화되자 다연이는 결국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 결정은 새로운 갈등을 낳았죠. 어느 날 저녁 다연이가 울부짖듯 말했어요. 난 이대로 경력이 끊기는 게 너무 억울해. 내 꿈은, 내 인생은 어떡하라는 거야? 민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시우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잠시 쉬었다가 나중에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 그 순간 다연이가 폭발했어요. 당신은 내 마음을 전혀 이해 못해. 난 그냥 애 키우는 기계가 아니라고. 다연이의 외침은 마치 폭탄처럼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분노와 좌절, 그리고 깊은 슬픔이 보였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민재도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어요. 결국 다연이는 짐을 싸들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나 좀 혼자 있을게. 연락하지 마. 라는 말만 남기고 말이에요.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시우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울음소리가 마치 우리 가족의 아픔을 대변하는 것 같았죠. 다연이가 떠난 후 우리는 모두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대로 가족이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었죠. 우리가 뭔가 해야 해요. 제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제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우리 모두 변해야 해요. 우리는 다연이를 찾아 나섰어요. 친구 집, 카페, 심지어 그녀가 좋아하던 공원까지. 온 동네를 뒤지다시피 했죠. 마침내 우리는 다연이를 찾았어요. 그녀는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초저녁의 붉은 노을이 그녀의 슬픈 표정을 더욱 애잔하게 만들었죠. 다연아,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다연이는 고개를 들어 우리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왜 왔어요? 저 같은 못난 며느리, 엄마는 필요 없잖아요. 다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다연이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야, 다연아. 넌 정말 훌륭한 며느리고 엄마야. 우리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미안해. 민재도 다연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당신의 꿈을 무시해서 정말 미안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정말로 함께. 다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그 순간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았죠.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긴 대화를 나눴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다연아, 내 꿈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야. 제가 말했어요. 우리가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내 꿈도 이루고 시우도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말이야. 민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여보. 내가 많이 부족했어. 이제부터는 내가 더 육아에 참여할게. 우리 함께 균형을 찾아보자. 다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그저 제 인생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렇게 도망치는 게 해결책이 아니란 걸 알아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어요. 그 순간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았죠. 우리는 함께 울고 웃으며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어요. 다연아, 우리가 도와줄게. 제가 말했어요. 내가 일도 하고 시우도 돌볼 수 있도록 말이야.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보자.
민재도 동의했어요. 그래, 여보. 우리 함께 계획을 세워보자. 당신의 경력도 중요하니까. 다연이는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정말 감사해요. 저도 노력할게요. 더 좋은 엄마, 더 좋은 며느리가 되도록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결심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우는 우리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죠. 그 모습을 보며 우리 모두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번에는 달랐어요. 우리는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했으니까요. 이것이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었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우리 가족의 삶은 많이 달라졌답니다. 다연이는 시간제 재택근무를 시작했어요. 회사와 협의 끝에 유연한 근무 형태를 찾아낸 거죠. 저와 사돈, 그리고 민재가 번갈아가며 시우를 돌봤어요. 어머니, 오늘 제가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시우 좀 봐주실 수 있나요? 다연이가 물었어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손주 보는 게 얼마나 즐거운데. 제가 웃으며 대답했죠. 민재도 많이 변했어요. 그는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고 한 달에 한 번씩 아빠의 날을 만들어 시우와 온전히 시간을 보냈죠. 아들, 너 정말 좋은 아빠가 되어가는구나. 제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시우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이제는 할머니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우리 집에 울려 퍼져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따뜻해져요. 다들 우리 시우 보세요. 벌써 이렇게 컸어요. 다연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어요. 시부모와 며느리, 아들과 딸, 그리고 손주. 우리 모두가 하나의 가족이라는 걸 깨달았죠. 여보, 우리가 잘한 거 맞죠? 남편에게 물었어요. 그럼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남편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이제 우리 집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해요. 가족의 사랑과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변화의 힘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죠. 물론 앞으로도 새로운 도전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가족 간의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행복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 가족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고 싶어요. 가족은 완벽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사랑과 이해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